평범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미도 모델은 멀티포트 TV 빅데이트입니다. 이 시계의 출시 루머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일단 이런 디자인의 시계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웠고, 사진을 확대해보고 브랜드가 미도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드디어 하이엔드 브랜드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스틸 스포츠가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가? 이런 독특한 디자인의 조합이 브랜드 내부의 컨펌을 받았다는 사실도 신기하고, 이와 동시에 워치메이커 미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파삭 부서져 버렸습니다. 해외 애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짧게 보면서 제가 이 시계를 핸들링 해보면서 느낀 이것만이 줄 수 있는 매력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가 정말 좋아요. 미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중에서 이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예쁘고 잘생김, 심플하지만 모던해 보이는, 결론적으로 완벽.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름다운 피스, 대학살. 댓글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 시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요.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댓글들은 다이얼 위에 동그란 점은 무엇인가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독창적인 날짜 변경. 빅데이트는 쉽게 볼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은 아니죠. 데이트는 6시가 더 좋지 않았을까? 빅데이트는 3시보다도 4시나 6시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도 잘한다. 나는 빈티지 TV 시계의 팬. 빅데이트 좋아. 매력적. 미도는 매우 과소평가된 브랜드. 미도가 사랑받는 게 좋다. 멋지다. 빅데이트는 더 좋고, 미도가 뻗어나가는 걸 보고 싶어. 36에서 38mm 정도로 사이즈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이 시계는 특이한 포인트가 워낙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예스잼 부분만을 추출해서 보여드려도 충분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특이점은 베젤입니다. 미도라는 워치메이커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모습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도 내부의 디자인 팀이 바뀐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제가 알고 있던 미도는 굉장히 시계의 근원적인 디자인을 쫓는 보수적인 브랜드였습니다. 시계를 최대한 시계답게 만드는 브랜드였고,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즐기기보다는 클래식에서 디자인을 추출해내는 브랜드라 생각하거든요. 다이버워치를 다이버워치답게, 드레스워치를 정말 드레스워치답게 만드는 곳, 오션스타 600이라든지 오션스타 트리뷰트 같은 시계의 디자인 요소를 하나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미도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많이 다릅니다. 원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베젤은 기존의 시계 브랜드에서는 거의 볼 수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곡률을 가진 평범함과는 거리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브러싱 마감으로 되어 있다는 점, 크라운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대한 크라운 가드와 두터운 베젤은 스포츠워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고요. 이런 스틸 스포츠워치 종류가 매우 적은 이쪽 레인지에서 유독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시 베젤 위에는 다이버워치에서나 볼 법한 점이 하나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궁금해서 포토샵을 활용해서 없애보았습니다. 뭐가 더 낫나요?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은 잠시 접어두고 측면을 보면 베젤의 구조, 미드 케이스의 쉐입, 케이스백과 무브먼트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도 맞습니다.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까 과거 미도의 헤리티지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만들어진 빈티지 시계가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 1980년대 빈티지 TV는 지금 그대로 복각해도 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이얼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빅데이트라는 컴플리케이션은 이 자체만으로도 독특해요. 메스티지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렵고요. 간혹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빅데이트는 일반적인 데이트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위상에 있는 두 개의 데이트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변경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교차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주 소소한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트의 위치가 일반적인 데이트의 위치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4시나 6시가 아니라 12시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빈티지 워치를 뒤져보면 12시 데이트가 종종 보이긴 하는데, 현대 시기에서 12시 데이트는 빅데이트라는 컴플리케이션보다도 훨씬 더 드문 편입니다. TV를 닮은 독특한 케이스 쉐입보다도 이 12시의 빅데이트가 내부적으로 훨씬 더 통과하기 어려운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었을까. 다이얼은 가운데가 밝고 바깥쪽이 어두운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 그린, 그레이 이렇게 3가지 색상이 있는데, 색감의 차이로 인한 그라데이션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델은
색상은 의아하게도 그레이, 그린, 블루 순서예요.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과 끝 부분의 색감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라데이션의 효과가 비교적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사실 그라데이션 다이얼 자체는 특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시계씬에서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다이얼의 질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의 썬레이 브러싱 마감이 다이얼 위에 입혀지게 되면 시계의 컨셉이 되게 빈티지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건 호불호가 세게 갈려서 현대 시계에서 그렇게 범용적으로 볼 수 있는 다이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계에 입혀진 브러싱은 브러싱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가로 방향에 굴곡이 들어가 있는데 브러싱 위에 헤어라인처럼 얇게 긁어낸 느낌이 아니라 마치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은 촉촉한 콘크리트와 비슷한 질감에다가 굴곡의 깊이와 위치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어서 오히려 태그 호이어 구형 아쿠아라이저나 오메가 아쿠아테라의 다이얼에 더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 브러싱으로 인해 시계의 인상이 결코 빈티지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인덱스의 크기가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작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이얼 내부에서 다른 것들은 비교적 슴슴한 편입니다.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은 다이얼부터 챕터링 그리고 베젤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점.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의 공간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계의 밸런스가 꽤나 괜찮게 보입니다. 러버 역시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저는 러버가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간단한 구조를 가진 러버는 아닙니다. 먼지나 오염에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체동물같이 형태가 강하지 않은 점과 부들부들한 촉감 덕에 손목 위에서의 착용감은 정말 좋습니다. 가로 39.2mm, 세로 40mm, 두께 11.5mm, 러그 투 러그 47.75mm, 러그 22mm, 브레이슬릿 146g, 러버 109g. 일반적으로 태그 호여의 모나코나 노머스 테트라 같은 완벽한 사각형 디자인의 시계는 원형 시계에 비해서 최소 2mm 이상 더 큰 사이즈로 체감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되게 두꺼운 베젤과 오묘한 곡률 덕분에 완벽한 정사각형의 시계보다는 작고 일반적인 원형 시계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체감됩니다. 평소 착용하시는 원형 시계 사이즈에서 플러스 1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체감이 있는 브레이슬릿보다 러버를 체결했을 때 조금 더 작아 보여요. 제 손목 둘레는 17cm이고 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생각보다 길고 두께는 되게 얇은 편입니다. 단순히 치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베젤의 두께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착용감 측면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거기다 브레이슬릿 버전조차 그렇게 무겁지 않고 러버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볍고 편해요. 특히나 최근에는 애호가 분들이 무겁고 두껍고 불편한 시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듯하고 발빠른 워치메이커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선호도가 빠르게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착용감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러버 스트랩이 거의 반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시계를 구매할 때는 러버가 있냐 없냐도 고려 요소가 되더라고요. 무브먼트는 시스루백으로 오픈되어 있고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스와치 그룹의 파워매틱 8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장과 충격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는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방수는 10바 100m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도라는 브랜드의 기조가 변한 듯한 느낌을 받아왔는데 이번 시계를 기점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클래식한 디자인에 좋은 스펙을 넣어주는 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무기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